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며 어제 우리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난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새로 짓는 반도체 공장에 170억 달러를 기존에 투자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이보다 2배가 넘는 4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투자 확대는 올해 말 양산을 목표로 짓고 있는 최첨단 파운드리 생산 단지를 확장하는 동시에 패키징 라인까지 넣기 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투자가 완료되면 삼성전자는 테일러 반도체 단지에서 파운드리부터 최첨단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보도는 반도체 보조금 발표를 앞두고 나온 소식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죠. 로이터 통신은 간밤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440억 달러로 늘리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약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대만의 TSMC는 보조금 약 9조 원을 포함해 총 1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을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원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니 이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반도체주에 다시 수급이 몰렸는데요. JMB는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에 적용될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19%대 급등했고요. 또 CNG 하이테크는 유리기판 모멘텀 부각에 6%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INC와 TF는 각각 5%대, 4%대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율주행 테마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주말 동안 테슬라의 여러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오는 8월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됐죠. 머스크는 이미 2019년부터 로보택시 개발에 대해 언급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공개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 머스크의 발언에 따르면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테슬라 전기차가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2024년부터 로보택시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었는데요. 과연 2019년부터 지연되고 있는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올해에는 실천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6%대 뛰었고 현대 오토웨버는 6%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라닉스, 캠트로닉스는 4%대 올랐습니다. 자동차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1분기에 판매 부진을 딛고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우선 현대차증권은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약 3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1%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아 역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하락하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이번 1분기에도 11% 영업이익률을 달성해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이렇게 판매 부진과 실적 역기조 효과에 대한 부담에도 자동차주들이 올해도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우호적인 환율과 하이브리드차 판매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이슈에 어제 기아와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주들이 오랜만에 올랐는데요. 기아와 현대차가 모두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인 DH 오토웨어, 모트렉스 그리고 한온 시스템까지 모두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일 고조되면서 방산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이 시리아 대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란이 직접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대부분 가자지구 내로 국한돼 있었지만 이란이 직접 참전하게 된다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에서 지상군 상당수를 철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휴전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라마단의 27번째 밤인 권능의 밤이 종료되는 10일 전후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동 지역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14%대, 또 삼영 ENC는 12%대 올랐고요. 한화는 5.18%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휴니드와 빅텍은 4%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총선으로 국내 증시는 하루 쉬어가지만 돌아오는 11일에는 여러 이슈들이 몰려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